안녕하세요. 그 경기 분석 관련돼서 보수 교육을 맡게 됐고, 이거 관련돼서 분석에 대해서 어떤 거를 좀 같이 나누는 게 가장 이 보수 교육에서 효과를 드리고 또 도움을 드릴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시스템과 트렌드 소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뭐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뭐 어떻게 됐다는 것도 좋지만 경기 분석 자체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눈다면 이 교육 끝에 이제 선생님들이 소속팀에서 그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영상 분석이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용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실 수 있고 또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번 주제는 경기 분석의 시스템과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뭐 시스템적인 거를 하기에 앞서서 경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까요? 과연 지금 뭐 보수 교육에 대해서 공지가 나오고 분석 관련돼서 그 주제가 했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교육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셨나요?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경기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상과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건 맞습니다. 활용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뭐 데이터만 치더라도 개개인 개인 데이터라든지 뭐 팀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영상도 뭐 하나하나 뭐 90분의 영상 안에서 분석하거나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이제 뭐 영상 분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실점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걸로 분석이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죠. 경기에서 이제 우선 경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석과 그래서 이제 데이터랑 영상을 가지고 선별을 하는 작업을 갖게 되겠죠. 선별을 하는 작업을 갖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판단과 결정을 해서 이제 목표를 완성하는 거. 이게 이제 경기 분석 프로세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분석의 목적은 무엇이냐고 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팀 개인의 발전과 경기력 향상이 되어서 경기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분석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랑 영상을 그대로만이 분석이라면 그걸 통해서 과연 팀과 개인 경기력 향상 그리고 경기 승리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시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경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데이터나 단순히 영상 뭐 실점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분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좀 다시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적으로는 경기 분석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렇다면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랑 영상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시스템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시스템적인 것을 말씀드린 후에 트렌드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이라는 시간 안에서 제가 갖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7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안에서 우선적으로는 경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팀 내 분석 활용에 대한 이해를 통한 거랑 그리고 경기 분석 트렌드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분석 적용 기초랑 그런 것들을 확립시켜서 소속팀에서 좀 그 분석에 대해서 좀 시스템적인 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간략하게라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이번 강의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강의가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분석 프로세스를 보면 팀 내 역할에 대한 좀 이해가 분석에 대한 이해가 좀 되게 되면 그 안에서 프로세스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분석에 있어서 좀 선생님들한테 시스템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 내 경기 분석의 역할과 이해 및 발전에 대한 목표랑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 나누는 것들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랑 제가 그 팀 내에서 분석관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분석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석의 팀 내 역할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리고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분석 역할, 이제 시스템적인 거를 할 건데 팀 내 분석 역할 및 범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석을 쓰는 데 있어서는 영상과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분석 시스템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 프로세스를 볼 때 보통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가거든요.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경기를 촬영을 해서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를 내고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한 경기에 대한 보고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선수들이랑 코칭 스태프랑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분석의 프로세스라고 보는데 앞서 본 것처럼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고 영상 또한 어떤 영상을 써야지 이 프로세스가 이 시스템 안에서 프로세스가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9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기 분석을 한다고 해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컴퓨터를 넣고 딱 시작을 했을 때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피지컬적인 것도 그렇고 팀적인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이게 데이터 자체가 분석으로서 역할을 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기 분석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분석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그 일어난 행동을 평가하는 거가 경기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고 경기 분석의 목적은 팀 경기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약강점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분석의 정의랑 목적만 보더라도 단순히 데이터를 쭉 모아서
멋있게 나열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아니면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경기 분석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뭐 학자가 말한 거는 바로 이런데요. 경기 분석은 이제 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 적합한 훈련을 만들어가는 게 역할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여준다던가 영상을 멋있게 편집하는 것이 분석으로서는 그 정의로서 내릴 수 없고,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분석의 목적이고 분석의 정의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다른 저널을 보면 정확한 정보와 통찰력을 통해서 코칭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보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치가 분석관의 데이터의 분석 결과물을 이용해서 팀 훈련과 전술적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은 이제 코치와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분석은 이제 스포츠 집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인 데이터 분석을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고, 뭐 통계도 들어갈 수 있고, 분석하면 보통은 이전에는 통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랑 그래픽에 대한 거, 그리고 경기당으로 하면 10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은 되죠. 그렇다면 반대로 말을 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 분석에 대한 정의는 받았잖아요. 그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평가할 수 있고 팀 경기력 향상을 도와주고 훈련에 적합하도록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하는 게 경기력 향상과 이어지는지를 한번 봐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스 성공률, 슈팅 정확도, 그리고 공중볼 경합, 태클 성공률, 뭐 크로스 성공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분석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경기력 향상과 관련이 있을지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결코 뭐 패스 성공률 아니면 뭐 슈팅 정확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게 경기력 향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기 분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료는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데이터 자료로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A팀이랑 B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도 뭐 분석 자료라고 해서 많이 제공을 받으시죠. 받았을 때 과연 A라는 팀이랑 B라는 팀이 어느 팀이 더 승리를 했을지를 좀이라도 알 수 있으면 이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한번 이 화면에서 A랑 B 중에 누가 승리를 했을지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A가 이겼다 아니면 B가 이겼다 그러면 스코어는 어느 정도 됐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10초 정도만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뭐 보통적으로 봤을 때는 뭐 A가 이겼든 B가 이겼든 아니면 비겼을 수도 있고 2대1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놀랍게도 6대1의 경기였습니다. 6대1의 경기였고, 이러한 데이터 자체가 분석으로서는 좀 정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뭐 경기력이나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월드컵
때 받은 자료도 보더라도 밑에 보면 그 포스트 매치 서머리 레포트라고 돼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 경기를 이제 요약한 보고서이지 이게 이제 뭐 아날리시스 레포트라고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이거 자체는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경기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좀 그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분석의 종류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보통 학문적으로는 나누거든요. 그 중에 이제 넷 앤 월 스포츠로 해서 테니스나 스쿼시, 그리고 스트라이킹 앤 필딩 스포츠에서 야구나 크리켓, 그리고 인베이시브 스포츠에서 침투 스포츠에서 축구, 럭비, 농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맨 밑에 있는 침투 스포츠입니다. 침투 스포츠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11대 11로 하잖아요. 11대 11로 하기 때문에 그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복잡성도 있고 그리고 상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테니스나 스쿼시와 같이 뭐 1대1이나 2대2 뭐 야구 같이 1대1 스포츠랑 틀리게 축구 같이 이제 그 침투 스포츠는 11대 11의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학문적으로도 학자가 말하는 거는 단순한 결과물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상대 선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연구하는 걸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는 단순한 경기의 데이터를 넘어서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된다. 즉 단순하게 뭐 패스라 그러면 패스 성공률만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분석으로서는 분석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도 단순히 1차원적인 것보다는 다차원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럼 패스 성공을 카테고리를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왜 단순히 패스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력 향상이나 경기력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그 데이터로서는 분석적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패스 성공 1입니다. 자, 이러한 패스 성공 1과 패스 성공 두 번째 카테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패스 성공으로만 봤으면 이건 숫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패스 성공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는 틀리다는 것을 육안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경기력을 평가하고 이 선수나 이 팀에 대해서 패스에 대한 거를 평가를 통해서 어떤 훈련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패스 성공이 하는 게 아니라 뭐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 혹은 압박받는 상황에서의 포워드 패스에 대한 패스 성공률 이런 식으로 좀 더 데이터를 가공시켜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그 선수나 그 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거랑 같이 영상을 활용을 통해서 분석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를 그냥 수집해서 보여주는 것이 것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지 이 팀이나 이 선수의 그 특정에
액션에 대한 평가를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분석에 있어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데이터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아니면 뭐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을 해서 멋지게 그래픽화해서 보여주고 영상도 멋있게 뭐 효과를 줘서 보여주는 거 이것 자체가 분석이 될 수는 없고 데이터라 그러면 아니면 영상이라 그러면 이거 자체 안에서 그 선수나 팀의 경기력을 평가하고 훈련을 구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훈련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점으로는 이제 시스템적인 기준점과 프로세스에 대한 기준점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분석 시스템적으로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경기 분석의 데이터적인 거나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인데 그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합니다. 중요 수행 지표라고 해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는 분석하고자 하는 경기에서 일부 혹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선택적인 요소 및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키라는 게 들어가면 경기 승패와 연관된 직접적인 지표가 됩니다. 경기 승패 혹은 이 선수나 팀을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 그래서 단순히 아까 봤던 뭐 패스에 있어서 단순히 패스 숫자랑 성공 숫자를 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압박받는 상황에서의 뭐 패스 성공 뭐 이런 식으로 이 선수나 이 팀을 그 경기력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가는 게 KPI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승패와 가장 연관된 직접적인 지표인 KPI 요소를 자신의 팀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경기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첫 스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오든 간에 아니면 어떤 영상이 오든 여기서 나만의 KPI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이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 두 번째는 분석 프로세스 안에서의 기준점인데 경기 분석 사이클 안에서의 기준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경기가 끝나고 나면 경기 분석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발전될 부분을 파악 그리고 팀 개인 피드백을 줘서 그게 이제 훈련으로 연결이 돼서 훈련에 대해서 실시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줘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자료, 그러니까 KPI적인 요소라든지 뭐 영상에서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가 끝나고 수많은 데이터랑 수많은 영상 안에서 이번에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팀에 피드백을 주고 거기에 관련된 훈련을 계획해서 그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그걸 통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를 분석을 하게 된다면 경기 분석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력 향상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그 수많은 데이터 안에서 어떤 거를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기준점으로 해서 데이터랑 영상을 활용하는 거를 잡고 그 데이터랑 영상의 기준은 KPI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칭 원리에서 보면 이제 경기력을 평가하고 발전된 부분을 파악해서 선수에게 피드백 전달하고 훈련 관련
관리, 훈련 계획, 낙점 보완되는지 파악하는 이 프로세스 안에서 경기 분석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가서 아무리 좋은 데이터나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이 사이클 안에서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옆에 두고 사용할 수 있고 이 코칭 사이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서 하도록 필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이라는 걸 좀 더 지금까지 말한 거를 간략하게 정리차 드리면 분석하면 아날리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비디오 분석이란 말 많이 현장에서도 하는데요. 비디오 자체, 그러니까 영상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 의미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분석은 아닌 것 같고 또 경기 분석하니까 이렇게 매치 아날리시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경기 분석이라는 게 90분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는 분석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라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경기 분석이라는 것도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말은 퍼포먼스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팀이 경기력과 관련된 모든 파트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경기 분석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팀이 경기 후에 경기 피드백도 그렇고 훈련에 대한 구상도 그렇고 훈련하면서 얼마나 그게 잘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 후에 피드백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좀 멘탈이 좀 떨어지거나 힘들 때 모티베이션 관련된 것도 줄 수 있고 이런 모든 선수들의 경기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경기 분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영상 분석과 데이터 분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분석을 할 때 가장 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좀 그랬었는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맨 처음부터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영상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를 수 있는데 데이터는 이제 코칭 사이클 안에서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떨 때는 힘들 수 있거든요. 가장 첫 스텝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경기를 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거 관련된 영상을 영상을 편집하고 만든 다음에 그거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냥 90분 내내 데이터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걸 활용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면서 내가 오늘은 이 경기에서 어떤 피드백을 줄지에 대한 주제를 정해 놓으면 그 주제에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크로스를 너무 많이 허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적으로 크로스를 얼마나 많이 허용했는지를 데이터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피드백에 대한 좀 타당성을 선수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선수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을 통해서 이 사이클을 완성시켜 나가면 이 시스템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 평가하고 이거를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을 통한 경기 분석의 시스템적인 거를 완성시킬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좀 더 이제 성인 팀이 될수록 이제 상대 팀에 대한 분석도 같이 진행을 하게 돼서 우리 팀에 대한 경기랑 다음 상대 팀에 대한 경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보통은 훈련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 안에서 상대 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분석 평가도 이제 팀 분석도 있고 개인 분석도 있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 연령별과 상황별에 따라서 좀 많이 시스템적으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이 될수록 그 영상 길이는 뭐 어린 선수일수록 영상 길이가 좀 더 길 수 있고요. 성인이 될수록 영상 길이는 좀 더 축약적으로 보통은 만들어 가는 편이고, 그리고 뭐 동계 훈련 때 영상 분석의 경우는 좀 더 길게, 그리고 뭐 토너먼트나 뭐 어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 분석도 중요하지만 상대 팀에 대한 분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분석에서 이제 뭐 기본적인 카테고리로는 보통은 이제 뭐 우리 팀을 분석하든 상대 팀을 분석할 때 아니면 개인 선수 분석할 때도 6가지 카테고리로 분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조직, 공격 전환, 수비 조직, 수비 전환, 공격, 수비 세트피스로 만들어 가고, 그냥 기본적인 레이아웃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격 조직에서 GK부터 시작하는 빌드업부터 해서 미들 지역,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지역에 대한 거, 그리고 공격 전환할 때 첫 골을 얻었을 때 그 형태라든지 가담 수, 그리고 그 역습이 안 됐을 때 형태라든지, 수비 조직에서도 그 전방 압박, 미들 압박, 아니면 로블럭에 대한 형태라든지 이 팀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포메이션, 뭐 압박 형태, 뭐 채널링 형태라든지, 그리고 팀 라인 컴팩이라든지, 뭐 크로스 상황 때 어떤 형태, 그리고 수비 전환일 때는 볼을 잃었을 때 그 반응성이나 적극성, 그리고 공격 세트피스, 수비 세트피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뭐 보고서랑 데이터랑 그리고 영상을 가지고 우리 팀 분석도 그렇고 상대 팀 분석도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적인 거를 간략하게 좀 보여드린다면요. 경기 전 분석으로는 이제 상대 팀 분석, 그리고 팀 훈련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기 중 분석은 이제 뭐 경기 촬영하고 캡처해서 전반전 끝나고 미팅을 하는 식으로 가고, 경기 후에는 우리의 게임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가 훈련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 됐고 잘 안 됐는지에 대해서 보통은 만들게 되는데요. 경기 분석할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피드백, 그 포스트 매치 피드백 미팅을 할 때에도 무조건 잘못한 것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잘한 장면, 우리가 그 게임 플랜대로 잘한 장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영상도 같이 보여주면서 선수들한테 모티베이션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기랑 경기 사이에 2번의 팀 미팅 혹은 3번의 팀 미팅을 할 수 있는데, 상대팀 분석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팀이 이제 상대팀이 어떤 형태로 나올 거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게임 플랜을 좀 말을 하는 편입니다. 말을 하고, 근데 경기 전에 가장 앞서는 거는 이제 게임 모듈이라고 해서, 우리의 팀 철학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첫 팀이 생성될 때 보통은 만들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되면 팀 훈련 관련 미팅이랑 피드백 미팅, 그리고 아니면 포스트 매치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2번의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말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개인 선수 그 팀 미팅과 이제 뭐 상대팀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팀에 대한 철학적인 거라든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만들어 가는 게 그렇게 뭐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팀의 레벨이나 그 리그의 레벨에 따라서도 이 팀의 성공적인 프로파일을 만드는 게 분석적으로도 봤을 때 연구한 것들을 보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 팀이다. 아니면 뭐 맨시티 팀이다. 그러면 그런 팀을 따라가면 어느 리그에 있더라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게임 모델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이전 그 저널을 보면 약간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영국의 3부 리그에 있는 팀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 봐서 그 성공하는 프로파일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뭐 패스라든지, 그 패스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패스에서 차이가 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뭐였냐면, 3부 리그에 있어서는 이제 패스나 드리블을 더 많이 하는 팀은 오히려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플레이를 하는 팀이 오히려 승격하는 확률이 더 높고 그 프로파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뭐 3부 리그에 있는 팀들은 이제 그 자신의 진영에서 쇼패스를 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뺏겨서 역습을 맞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게 그 다이렉트로 플레이를 함으로 인해서 경기를 하는 게 그 리그에서는 그 프로파일적으로 게임 모듈 자체로 봤을 때는 성공하는 그 수준, 성공하는 프로파일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세계적인 팀을 따라가는 걸로 게임 모듈을 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팀이 갖고 있고 이 리그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성공적인 팀이 될지를 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게임 모듈이 만들어지면 경기 전에 분석과 뭐 팀 미팅이나 우리 팀의 게임 플랜을 통해서 경기 중, 경기 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플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훈련에 대해서도 선수들한테 훈련하기 전에 그 우리의 게임 플랜도 말해주고 오늘 어떤 훈련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간략하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통해서 선수한테 보여주고 오늘의 훈련 목적이 무엇인지를 뭐 훈련 나가기 바로 전에 뭐 한 10분 아니면 뭐 5분 정도를 설명하고 가면 뭐 전술적인 것도 좋고 기술적인 것도 좋고 선수들이 훨씬 더 훈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분석 시스템적으로 많이 발전시켜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 안 되면 뭐 요즘에는 근데 선수들이 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메신저 SNS를 많이 하니까 그 뭐 단체 방을 통해서 나눈다든지 그것만 하더라도 뭐 어떤 훈련을 하고 이 주제가 뭐고 내가 오늘 어떤 거를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게임 플랜을 가지고 우리 팀과 상대팀 분석을 해서 훈련 설계를 해서 게임 플랜에 맞게 훈련을 진행하는데 훈련하기 전에 이런 게임 플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선수들한테 뭐 애니메이션이든 영상으로 보여주고 가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게임 플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만들어 갈 요소들을 시스템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분석 시스템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좀 고민도 좀 하시면서 KPI적인 요소, 우리 팀에서의 KPI 요소, 우리 팀에서의 게임 모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단순히 데이터로나 영상을 단순히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기 사이클, 분석 사이클 안에서 활용해서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뭐 테크놀로지랑 학문적인 건데 그 시간상 이제 뭐 일단은 테크놀로지에 관련돼서 우선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분석이 더 방향성을 갖겠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된 걸 보면 1차원적인 볼 중심의 그 숫자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가 도입되고 이제 프로그램도 발전하면서 이제 뭐 분석 회사도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향상이 되어 가고, 빅데이터 이제 피지컬적인 것도 그렇고 이벤트, 그러니까 볼 중심의 데이터 같은 것도 무궁무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고 추세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데이터, 그리고 촬영 관련, 그리고 공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도 이제는 뭐 영상이 효과적인 것도 점차적으로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아마 뭐 첫 시장은 뭐 무비메이커나 아니면 뭐 파이널 컷이나 아니면 뭐 프리미어 프로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실 건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영상 특수 효과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적인 면은 몇 년 전부터 피파에서도 그 GPS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그 빅데이터화 되어 가고 있고, 촬영 관련돼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뭐 IP 카메라를 통해서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카메라 중에 또 이제 인공지능 AI를 통한 AI 카메라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냥 카메라맨 없이도 그 경기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 분석관이 없는 팀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안이 될 것 같은데, VO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AI 카메라고, 그 평지에서 이제 한 8m까지 올라가는 타워 카메라 위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카메라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유인데, 공유는 이제 이전에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 다시 클럽하우스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기를 봤다면, 이제 선수들이 쉽게 자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끝나고 2시간 안에 뭐 자신의 데이터랑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되어져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테크놀로지로 보면 영상이라든지, 영상적으로 이제 그 특수 효과나 뭐 포인트를 주는 거에 대한 이제 전문화라든지, 데이터가 빅데이터 되고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촬영은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관이 하는 게 아니라 IP 카메라나 자동적으로 돼서 그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든지, 공유를 통해서 여러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경기 끝나고 2-3시간 안에 서로 보고 데이터랑 영상을 공유하는 식으로 테크놀로지 트렌드는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저기 위에 뭐 월드컵 레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시스템적인 거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만 좀 내리자면, 분석 시스템적으로는 분석 활용을 위한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역할에 대한 이해랑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를 이제 좀 오늘 좀 알려드렸고,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 활용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는 이제 단순 업무는 반자동화되고 세분화되고 빅데이터화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더욱 더 이제 뭐 KPI적인 거는 그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KPI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분석관이 되고 분석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 트렌드는 이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아까 봤던 뭐 XG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이론적인 갭에 있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좁혀져서 실질적으로 XG로 통해서 분석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인 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 갭이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7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뭐 분석 쪽으로 좀 더 관심이 계시다면 지금 전력 분석관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그 협회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좀 더 관심이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런 분석관 과정을 통해서 더 그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